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정말 5거래일 만에 또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6일째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거센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회사의 또 분기보고서일이 오늘 마감되죠. 더불어서 2차 전지들의 매물 출회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코스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지연 경기 침체 우려가 특히나 또 중국에서 4월 실물 경제 지표도 우리 국내 증시에 강하게 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려면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또 신흥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또 기대감이 더불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유의미한 좀 결과가 도출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까요? 투자 올림픽에서 여러분들 해안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 또는 이데일리 TV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일타 매매 전문가죠. 이용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타 매매 전문가, 5월부터는 월요일과 화요일 6시에 나오는 일타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해설위원님 네. 또 오랜만에 뵀는데 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하이라이트 장면들은 어느 쪽으로 좀 보셨을까요? 시장 사실은 상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소폭 횡보 또는 하락이 나와서 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5월 15일 제가 마감 하이라이트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어요. 2,500선 언저리에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자동차 관련주가 특히 강세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진산업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투자한 슈어소프트 테크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장 후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현대차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이외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이 나왔으니까 시장은 하락하고 있다 또는 횡보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하락은 급락이 아니라 하락 횡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언젠가는 2,500을 확실히 뚫고요. 2,600선도 돌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 길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본인 종목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공부, 재료, 재무제표 그리고 차트 공부가 되어 있다면 이럴 때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타 종목보다는 이럴 때 하락 횡보장에서는 확실한 종목, 본인이 공부가 되어 있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오늘 마감 하이라이트 3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1,337원에 마감됐다. 2.5원 상승해서 마감됐다. 이게 첫 번째 하이라이트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가 2조 들여서 울산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 이 이슈가 사실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이슈 때문에 아진산업이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제역 유입 이슈가 나왔는데 구제역 유입이 차단 총력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에서 지금 주의로 격상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난주부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서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과연 이제 끝인지 아니면 다시 또 시작되는 건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96%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폭이 크지 않다. 즉
횡보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코스피는 2,479입니다. 2,500 언저리에서 지금 뚫었다가 좀 내려왔다 다시 뚫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은 앞으로도 이런 횡보 구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약 700개, 하락은 1,600개 나왔으니까 전기차 또는 자동차 관련주를 빼고는 대부분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다우는 0.03% 하락, 나스닥은 0.36% 하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지수도 횡보 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상한가 종목은 소록스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기술, 퀀텀답, 고연색, 조명시장 주도한다는 이슈로 상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이슈는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지난주나 지난달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한가 중에는 유일하게 볼만한 종목이 소록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5월은 세 번째 주이고 5월은 지금 15일이기 때문에 중순을 넘어가고 있어요. 지난달 보면 4월 달 보면 1주와 2주차는 급등 또는 상승장이었고 3주와 4주차는 하락 또는 하락 횡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2,500이 붕괴되면서 그 흐름이 지금 5월도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479. 하지만 저는 여기서 2,500 언저리에 걸려 있다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신문을 봤더니 올 하반기 지수를 예측치가 2,580을 대부분의 석학들은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종목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성장주, 실적이 좋은 종목들 묻어놓고 꾸준히 비중 실어가면 하반기에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는 우상향할 것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2,580까지 저는 2,600을 이상 보고 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월 달은 그러면 과연 어떤 올림픽 종목이 우리에게 수익을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우선 지금 지난주 올림픽 종목 주요 종목 중에 보면 한미글로벌 오늘 9% 넘는 상승이 나왔고 오늘 GI 이노베이션이 4% 넘는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두 종목이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고 지금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한미글로벌과 GI 이노베이션 상당 부분 많이 갖고 계실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복기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먼저 한미글로벌 오늘 상승이 나온 이슈가 실적이 우선 잘 나왔다고 합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제가 5월 달, 6월 달 윤 대통령 사우디 방문 일정, 국빈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부터 또 비중을 좀 실어봐도 괜찮을 거다. 아니면 분할로 접근해도 괜찮을 거라고 한미글로벌 말씀드렸고 GI 이노베이션 제약바이오 섹터이고 FDA 임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 또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종목 차트 보면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먼저 한미글로벌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의 급락이 때 나왔던 게 이제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내방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저희가 공략을 120선에 공략을 했는데 공략하고 다시 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슈가 어차피 5월과 6월에 국빈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오를 건데 언젠지는 예측하기 힘들었지만 오늘 122선을 뚫어주고 9%가 상승이 나오면서 재료가 남아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서 여기 횡보 지지만 받는다면 지금 구간이 추매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이때 공략하셔가지고 마이너스 폭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본전가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확인하시고 추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응법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응법을 그 노란톡방에서 하단 노란톡방 QR 찍으시고요. 7777 찍고 들어오시면 한미글로벌 지난주 올림픽 종목에 대한 대응 꾸준히 노란톡방에서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GI 이노베이션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GI 이노베이션 제가 지난주에 꾸준히 말씀드렸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드리죠. 몇 번 됐죠.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고 계속 상승이 나오다가 지난주 한 음봉, 오늘도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음봉이 사실은 22선을 깼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느낌도 있지만 깼다 하더라도 22선을 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 횡보 또는 하락이 추가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추매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방에는 음봉이 나오는 구간은 추매하는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양봉이 확인되고 지지가 확인되는 그 자리 다소 높을 수는 있지만 그때 추매해야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음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또는 내일은 내일 흐름을 보고 대응해야 되는데 음봉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저는 GI 이노베이션 우선 추매하지 않고 관망 의견 드릴 겁니다. 하지만 22선 위로 올라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순간 노란톡방에서 제가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노란톡방에서 GI 이노베이션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GI 이노베이션, 한미글로벌 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5월은 벌써 이제 3주차이고 5월 중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5월 달은 1주, 2주 나쁘지 않았는데 3, 4주 때 과연 증시가 훈풍이 불 것인가? 4월 달처럼 하락이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4월 달엔 박셀바이오가 있었고 5월에는 아직 박셀바이오를 뛰어넘는 종목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기 이른 게 3주와 4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과연 어떤 종목이 또 어떤 올림픽 종목이 어떤 히든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지 상승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종목 대응을 해드리면 여러분께 5월 달은 좋은 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도 정리해봤고요. 하나씩 또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한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도 저희 열어둘 테니까요.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노란톡방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동안도 잘 갔던 종목의 수익률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포트폴리오의 선수들 체크해볼까요? 첫 번째는 삼천당 제약 선수입니다. 편입한 2월 7일 이후의 수익률은 여전히 100%를 훌쩍 뛰어넘고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과연 얼마나 더 갈지도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SFA 반도체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도 수익률은 여전히 26.29%, 거의 30%를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런티어 선수, GI 이노베이션 선수도 각각 29%, 11%대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네요. 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선수들, 당당하게 내 선수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더 괜찮은 선수는 더 잘할 것 같은 선수를 뽑아주시잖아요. 자, 금요일에 또 금메달을 했던 선수가 지금도 여전히 또 유지를 하고 있을지, 순위권이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 또 여전히 유지되어 있나요? 순위권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바꿨죠? 금운동은 방금 처음에 할 때 수익률 1, 2, 3등을 금운동을 준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바뀐 게 앞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순서대로 금운동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가능성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금운동은 그대로 유지하되 만약에 악재나 차트가 무너져 있다면 그때 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금운동은 순위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은 제 GI 이노베이션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게 약간의 승부사 느낌이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방송을 하고 11%가 넘는 상승이 한번 고가 대비 나왔지만 오늘 22선을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흐름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고 노란톡방의 상당수 분들은 GI 이노베이션에 지금 어느 정도 매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악재가 없고 호재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여전히 금메달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공략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가 최근 이렇게 지난주부터 음봉이 한번 나고 오늘 음봉이 나면 22선을 깨지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악재가 없이 22선이 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지지 라인은 전저점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전저점이 19,000원 구간이 될 수 있는데 19,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오늘 깨졌지만 바로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핵심은 제가 GI 이노베이션은 중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5월 달에 한번 지속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있고 그리고 FDA에 대한 임상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고 대주주에 대한 그 대표에 대한 그 인터뷰 기사도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상태에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전 GI 이노베이션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 추매하는 건 아니지만 하락 후에 반등 나오는 지지라인이 확인되면 그때 좀 더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금메달 드리는 거고 지금 기존에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수백 분, 수천 분들은 지금 GI 이노베이션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GI 이노베이션 금메달 주면서 악재 기사가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공시도 항상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악재 기사 또는 호재 기사, 좋은 공시, 안 좋은 공시가 나오면 제가 노란톡방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GI 이노베이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계속적으로 GI 이노베이션을 금메달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번에 바뀌었던 게 GS 글로벌을 은메달을 주겠습니다. GS 글로벌 제가 4월 26일 날 지지난주에 방송을 했고 GS 글로벌이 사실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차트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오늘 윗골에 달리긴 했지만 여기서 공략해서 오늘 약간 상승이 나오게 했지만 만약에 내일 수급이 붙고 올라간다면 GS 글로벌이 원래 석탄 관련주였는데 지금은 전기차, BYD 전기차 트럭 관련주로 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많은 테마 중에 자동차 테마가 좋고요. 전기차 테마도 좋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는 GS 글로벌 저는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여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이 구간 4,000원, 3,800원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GS 글로벌 은메달을 주겠습니다. GS 글로벌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4월 27일 날 제가 여기서 방송했어요. 그때 방송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내일 GS 글로벌 공략 가능한 자리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동메달은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이 제가 방송하면 수많은 종목 중에 아직 수익을 주지 않은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5월 9일 날 방송했는데 한미글로벌이 고가 대비 1.85%니까 1.85%보다 더 빠져있는 한미글로벌을 제가 왜 동메달을 주냐면 한미글로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직 재료가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도 했고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한미글로벌 제가 120을 지지받을 때 공략했는데 깨졌죠. 근데 하지만 오늘 다시 120선 위로 올라와 있고 실적은 좋게 나와 있고 5월 달과 6월 달에 국빈 방문이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1.85% 여러분께 손해를 주고 있지만 저는 한미글로벌 동메달을 줌으로써 아직 저는 노란톡방에서 한미글로벌 기존 보유자분들과 같이 보고 있다. 종목들은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 손절할 자리는 손절하고 악재가 나오면 손절하겠지만 악재도 없고 실적도 잘 나와 있고 단순히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나온 한미글로벌 이때 공략에서 다시 한번 흐름 보고 있다. 그래서 동메달은 한미글로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메달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바로 흐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전 중기라고 말씀드렸고 중기의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 GS 글로벌은 단기적인 흐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내일 노란톡방에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실 분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글로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5월에서 6월이기 때문에 맥시멈 한 달까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한미글로벌 저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당 제약은 수익률 1등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제 사실 이건 의미가 없죠. 과거의 수익률이니까. 과거에 수익 많이 났다고 해서 현재 이용준을 믿는 건 아니고요. 과거의 수익도 낮지만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GI 이노베이션, GS 글로벌 이 세 종목 저랑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하단에 QR 찍으시고요. 7777 찍고요. 내일 단기적인 거는 GS 글로벌, 중장기는 GI 이노베이션과 한미글로벌 저랑 같이 대응해 보시면 5월달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기로는 GS 글로벌을 좀 보는 게 좋고 중장기는 GI 이노베이션과 한미 글로벌이다. 한미 글로벌이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또 얘기들이 슬슬 나올 것 같네요. 잘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꼼지님을 비롯해서 카푸치노님도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시장 궁금증들도 여기 소통 공부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방을 왔을 때 좋은 점 일단은 우리 해설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소통이 될 수 있다. 소통이 이렇게, 된다. 뭐 질문도 제가 잘 받고 있고 그리고 대응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과 노란톡방에 언급된 종목들은 제 개념과 제 기준과 재무, 기사 내용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번 달까지는 아마 USB를 5분께 추첨을 통해 발송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늘도 5분께 발송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메일로 이 관련 내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제 이 내용들은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신입들 처음 보시는 분들께 짧게 말씀드리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방송 끝나고 신청 방법 올려드릴 텐데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 급등주 HTS 설정법을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신청 방법 올려드릴 테니까 USB도 신청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이야기, 중장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동영상 부분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캔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도 동영상으로 촬영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캔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텍스트만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쉽게 촬영해놨기 때문에 동영상, 영상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에 QR 찍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는 책으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 영상으로 깔끔하게 5분짜리 영상으로 여러분께 매출이 뭔지, 영업이익이 왜 중요한지, 부채와 유보가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USB 신청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정말 매매하는 사람들은 HTS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USB에 HTS 설정법을 제가 담겨놨기 때문에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컴퓨터 모니터 4개에 대한 세팅값입니다. 저는 4개의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 혹시나 모니터를 1개 쓰시고 모바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4개를 씁니다. 일봉, 분봉, 차트, 뉴스, 호가창, 관심 종목 이렇게 4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4개 세팅값이 이 USB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SB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나도 전업을 좀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은퇴를 고민하고 있을 때 주식을 해서 한번 노후 자금이라든지 한번 재테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모니터를 4개를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컴퓨터도 사용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컴퓨터도 세팅하고 모니터 4개를 해가지고 저랑 똑같은 HTS를 설정하신다면 급등주 매매하신 데는 정말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래 QR 찍으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USB 신청하셔가지고 세팅값 그대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강부터 5강까지 캔들이의 거래량, 이평선, 재무지표, 그리고 급등 HTS 설정하는 방법 등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자료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 신청합니다라고 QR코드 타고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세요.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바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들어가는 방법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냥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혹은 교재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러쿵 저러쿵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래도 뭔가 정말 여기를 만약에 타겟팅했다면 우리는 승전보를 올렸을 거다 하는 테마가 있다면 해설위원님 어느 쪽이었을까요? 오늘은 오전에는 자동차 관련주 테마가 굉장히 강했다 그쵸.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대부분의 종목이 강했지만 특히 오늘 제 노란톡방에 공략을 했던 아진산업이 정말 오후장에 급등이 나오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란 강한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관련주 강한 이유가 첫 번째는 현대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인데 그중에 하나는 아진산업이고 또 하나는 한주라이트메탈 그리고 또 하나는 슈어소프트테크인데요. 먼저 아진산업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지금 이번에 오늘 기사는 아니지만 2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의 관계사들,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납품사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 이게 굉장히 호재라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진산업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진산업은 노란톡방 계신 분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입니다. 아진산업 자체가 자동차 부품 관련주이고 현대차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자동차 자체 보강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후회를 받을 수 있고 차트적으로 자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하지만 오늘 흐름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보시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게 지난주 금요일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고 근데 공략을 했다고 한다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버려가지고 손절이 나와야 되나 이런 애매한 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도 일봉이 깔끔하진 않았고요. 분봉상 흐름을 보면 오후에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2시거든요. 2시에 갑자기 상승이 나와서 1차 VI를 찍고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승 찍고 다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개인들에게는 쉽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리도 좋고 지금 거래대금도 들어와 있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오고 있지만 윗꼬리에 달린다는 거는 개인들 특히 단기 매매라는 개인들한테는 쉽게 수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아진산업 쪽에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현대차 2조 울산 공장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유자 영역일 수도 있고 뭐 내일 관점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노란톡방에서 앞으로도 아진산업 꾸준히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2조 투자입니다. 2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2조 들여서 울산의 공장을 증설한다가 첫 번째 기사이고 두 번째는 현대차 부품을 납품하는 관련주. 첫 번째는 아진산업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한주라이트메탈도 보셔야 되는데 이 두 개의 종목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진산업을 공략했지만 한주라이트메탈도 공략하신 분도 계시면 흐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4분기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2025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2년이면 울산 공장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주 빠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진산업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은 이미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익 익절을 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진산업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자동차 부품주 흐름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진산업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한 거고요. 정리해드리면 현대차가 2조 공장 투자를 함에 따라서 협력사들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아진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진산업, 한주라이트메탈 이런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대응하거나 또 좋은 기사가 있으면 올려드릴 테니까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아진산업과 한주라이트메탈 내일부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요즘에 뭐 자동차 부품 오늘고 안 보면 좀 안 되었겠죠. 자동차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 아진산업에 대한 또 얘기. 첫 번째 원티어 선수를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 선수. 이 선수는 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게 후발주자를 좀 본다면 어떤 선수 있을까요? 후발주자라기보다도 이거 강한 종목인데 그래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제 자동차라고 보기보다는 현대차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종목이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 가끔씩 잘 보고 있는 이유가 슈어소프트테크가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아요. 거기다가 현대차가 지분을 14.91%나 갖고 있고요. 오늘 종가가 13,490원이지만 현대차가 이 지분의 단가가 5,339원입니다. 그래서 지분상으로 벌써 2배가 넘게 올라인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현대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는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슈어소프트테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 28일 날 NH 스펙 22호를 통해서 합병 상장한 코스닥 회사입니다. 상장하자마자 하락 나오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은 오늘 종가에 13,490원이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영업이익도 흑자이고요. 유보율도 1,000% 넘고 배당도 2.74%로 하는 신규 상장한 회사치고는 굉장히 건실한 느낌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5월 12일 날 기사를 봤더니 현대차에 탄 슈어 소프트테크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무려 현대차 또는 관련 부품사 매출이 슈어 소프트테크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상장하고 오늘 상승이 나오고 13,490원에 끝나긴 했지만 신규 상장주이고 5위선을 꾸준히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진산업과 더불어서 슈어 소프트테크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 더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무려 12%가 넘게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 흐름이 다 좋아요. 현대차에 또 부품을 납품하는 아진산업 좋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 오늘 지금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500원 위와 아래로 하락 또는 횡보가 좀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시장에 소외받지 않고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내일도 흐름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아진산업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개인들에게 쉽게 주지는 않거든요. 오후에 갑자기 급등시킨다는 거는 개인들이 단기 매매하는 개인들은 쉽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단기로 짧게 치고 빠지는 대응보다는 자동차 관련주, 아진산업, 슈어소프트테크는 좋은 자리에 오면 약간 긴 호흡으로 수익과 중기 호흡으로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하단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내일부터 여러분과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현대차의 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슈팅을 또 예고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또 올라갈지 추후에 또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교재 신청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USB 파일 받고 싶다. USB를 통해서 나도 좀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바로 교재 신청합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뒤에 댓글 남겨주세요. 핸드폰 카메라를 누르시고 렌즈를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올 겁니다. 링크 누르고 7777 누른 뒤에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 샵 3772번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오늘의 빅매치 두 번째 테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 테마를 봤다면 다른 한편으로 여기 말고 여기 공략해도 괜찮았다 하는 테마 있었을까요? 괜찮다기보다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구제역 테마 지금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구제역 테마 관련해서 다른 전문가님들 다른 채널에서 말씀을 했겠지만 제가 어차피 일주일에 월요일과 화요일만 여러분께 방송하고 그날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 테마를 제가 한번 지금 짚어드리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구제역 관련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슈가 있었어요. 올해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4년 만에 덮친 구제역 때문에 전국 축산업 또 농산업 업계 사람들이 노심초사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구제역이 지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이 다시 오르나 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역 테마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한번 드릴 테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오늘 가장 급등이 크게 나왔고 최근에 나왔던 대성 미생물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과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오늘 고점에서 윗꼬리가 크게 달렸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대성 미세물은 내일부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승이 나올 확률보다 큽니다. 보십시오. 처음 상한가 들어갔을 때 거래대금 없이 상한가로 갑자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구제역 이슈가 바로 나오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상한가는 아래꼬리 달면서 거래금 터지며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고점 19,450원을 찍고 윗꼬리를 엄청나게 달면서 거래대금 터졌다는 거죠. 쉽게 제가 USB에서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캔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에도 좀 담겨놨지만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크게 달린다는 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재료가 만약에 소멸된다는 전제가 있다면 내일은 상승이 나오는 게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런 내용도 USB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구제역 테마가 예전처럼 무조건 확산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방역 체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시스템화 돼
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구제역 테마가 오늘 윗골에 달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 테마 중에 대성 미생물 혹시 내일도 상승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상승 나올 수 있죠. 내일 만약에 새로운 기사가 나오고 전국 구제역 확산이다, 뭐 이런 뚫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흐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테마 중에 대성 미생물 흐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방안을 받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기사를 봤더니 4년 만이랍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됐고 대성 미생물이 동물용 의약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건데 지금 급등이 나온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고요. 하지만 윗골에 달린 오늘 같은 경우는 구제역 테마의 대장주 대성 미생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 고점일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산에 대한 이슈가 없다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역 관련주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내일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한번 구제역 관련주 대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훨씬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제역 테마는 좀 한 번쯤은 볼만한 테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대성 미생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아시아, 유럽 등 5개국의 제품을 좀 수출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좀 가시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대성 미생물과 대응할 만한 또 다른 구제역 테마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종목은 구제역 테마 중에 후속주인 이글벳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글벳 같은 경우는 1등주는 아니기 때문에 대성 미생물보다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예전에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AI 모든 이럴 때도 관련 섹터로 볼 수 있는데요. 이글벳 같은 경우도 동물 약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제역 테마로 좀 엮여 있습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영업이익 흑자이고 유보율도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구제역 테마로서 대성 미생물이 윗골이 달린 상태에서 보십시오. 이글벳 같은 경우도 아예 상승을 못하고 오늘은 아래에서 시작해서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 캔들로 보면 하락 잉태형 캔들입니다. 장대 양봉 안에 작은 봉만 봤을 때는 음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 잉태형 캔들은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윗꼬리가 달렸고 재료도 지금 구제역 테마 이슈가 만약 내일 확산이 아니라 잡혔다 이렇게 나온다면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글벳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 대성 미생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포기하라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대응도 본인이 하기가 좀 힘드니까 노란톡봉 오셔가지고 제가 관련 기사 그리고 차트의 흐름, 호가의 흐름을 보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구제역 테마 지금까지 봤을 때는 내일은 상방보다는 하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글벳도 저는 하락 잉태형 캔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그게 구제역이 확인되었다. 그게 무려 4년 4개월 만에 있었기 때문에 의미는 있지만 만약 여기가 잡히고 소강 상태에 들어간다면 대성 미생물 그리고 이글벳 다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제역 테마를 공략하는 것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관련주가 훨씬 더 중장기로도 실적 배수 좋기 때문에 단기 테마는 단기로 대응하는 거고요. 중장기인 실적 테마는 실적으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는 실적 테마인 자동차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볼 것이고 단기 테마인 구제역 테마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내일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테마별로 기간 설정하셔서 이 테마 볼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테마 볼지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면 또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은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공부도 가능하고요.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지에 대한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해설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르잖아요. 투자 네. 성향이. 근데 네. 이제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면 이런 성향들도 막론하고 뭔가 좀 받아갈 수 있는 메리트가 더 많을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원래는 저는 단기 성향인 전문가인데, 근데 노란톡방에서 저는 단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좋을 땐 중장기도 말씀드리고 또 4월에 박셀바이오처럼 한 달씩 홀딩할 수 있는 종목도 말씀드리는 게 단기만 해서는 시장에 성공할 수 없다를 생각된 거고 진정한 큰 부는 중장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수가 받쳐줄 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은 단기 종목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종가 베팅이라든지 중장기 종목도 포트에 다 드리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단기를 아무리 제가 잘해도 따라오기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좀 힘드신 분들은 제가 중장기 또는 종가 베팅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하단 QR 찍으시고요. 행운의 숫자 777 찍고요. 나는 성향이 중기다 이러신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중기인 종목들 이미 있잖아요. 한미글로벌 오늘 말씀드렸던 또 GI 이노베이션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종목들은 중기로 또 포트를 짜고 있기 때문에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 또 공부하실 분들은 USB 신청하시면 되는데 USB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신청 방법을 방송 끝나고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USB 신청하셔가지고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잘하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식도 오래 한다고 잘한다면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은 엄청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캔들, 유동평균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USB 신청하시고요. 짧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것저것 짧게 시작하신 분들은 급하니까 보조지표라든지 종목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USB 신청하시고 공부하시고 종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의 시장이에 단기로 할지 중장기로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부터 실전까지 한 번에 여러분들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노란톡 소통방 우리 공부방 들어오셔서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가져다 대주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뒤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공부하고 싶어요. 교재 신청합니다 하시면 저희 교재도 선물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로 참석을 저는 이제 뭐 참가를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노핏딜 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워낙 또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과연 좀 급등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하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종목을 좀 긴 호비라면 급등 또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명신산업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신산업 되게 작년부터 사실 좋게 봤던 종목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올해 한번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게도 뛰지만 멀리도 뛸 수 있는 종목을 명신산업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신산업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자동차 섹터예요. 자동차 차체 부품업체이고 게다가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테슬라와 다른 글로벌 회사의 70% 정도를 매출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명신산업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동차 관련주이기도 한데 명신산업 제가 왜 좋게 보냐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269억 흑자가 나왔어요. 이게 재작년 영업이익이 제가 영업이익 그림 하나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보여주시면 재작년 영업이익은 565억이거든요. 565억짜리가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보십시오. 매출은 1조 1,000억에서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이 없다고 하더라도 2021년 영업이익이 565억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269억이거든요. 2배가 넘게 올랐는데 주가에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주가는 되려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의아했고 이게 회사가 문제가 있고 악재가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올해 최고 영업이익을 기대한다는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신문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명신산업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림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이게 테슬라 관련주인데요. 테슬라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테슬라 차트인데 왜냐하면 명신산업은 본인의 실적과 영업이익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테슬라 주가가 이게 최근 5년 정도 차트인데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는 영업이익이 2배나 상승했지만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테슬라 관련주로 묶으면서 테슬라가 최근 1년 동안 하락폭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겠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을 저는 지금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되기 때문에 명신산업 차트 한번 띄워주십시오. 먼저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부분을 지금 차트가 최근 차트야 이렇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3년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2022년, 2021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빠지다가 이제 이중 바닥을 맞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21,000원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 작년에 제가 S경제TV에서 명신산업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악재가 없기 때문에 좋고 홀딩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명신산업이 최근에 거래대금이 어제와 오늘 터지면서 바닥에서 완벽한 상승 추세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고점에서 양봉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위인지 아래인지는 내일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고 만약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19,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실적 베이스로 하고 또 증권사 리포트도 올해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명신산업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 하실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매수할지 내일 매수할지 다음 주에 매수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명신산업은 제가 봤을 때 악재만 없다면 증권사 리포트도 좋고요. 올해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섹터도 좋고 또 현대차를 이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저는 내일부터 높게 뛸지 아니면 다음 달에 멀리 뛸지는 모르겠지만 명신산업을 여러분께 히든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드리면 올해 1분기 실적은 이미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분기 실적은 이미 나와 있고 게다가 글로벌 전기차 업체 주가와 연동되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아마 이게 전기차 사업이 이제 확대되고 커지면서 납품처가 좀 많아지고 우리 국내보다는 글로벌 납품처에 대한 70% 정도 매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실적 베이스, 영업이익 베이스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저는 명신산업 재무제표도 좋고 증권 레포트도 좋기 때문에 중장기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노란톡방에는 지금 공략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신규로 오늘 노란톡방에 사람들이 들어오신다면 내일 흐름 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자리에서 또는 내려오면 내려오는 자리에서 제가 공략지를 한번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하단 QR코드 찍으시고요. 명신산업 히든입니다. 히든이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 그리고 중기로 히든 종목인 명신산업 궁금하신 분들 영업이익이 2배나 작년 대비 작년에 오른 명신산업 노란톡방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하단 QR코드 찍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명신산업 제가 한번 대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라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명신산업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대차 글로벌 전기차의 성장 직접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타점 좀 잡아보겠습니다. 매수 단가, 목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오늘 종가의 공략 하나 21,300원이 매수가라고 볼 거고요. 내일 바로 상승도 나올 수 있고 내일 바로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22,000원까지 짧게 보는 거고 하락이 나온다면 손절가는 우선 본인 성향이지만 2만 원 손절가를 잡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 성향입니다. 상승의 단기는 22,000원, 하락의 손절을 2만 원 잡고 있는데 저는 이 명신산업을 손절 없이 그냥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비중을 좀 늘려보는 방향, 분할로 접근하는 방향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지겹고 손절 지겨우신 분들은 명신산업을 한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단가 21,300원, 목표가 22,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으로 지금 잡아주셨습니다. QR도 궁금한 게 또 온라인 방송에 대한 또 궁금증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너튜브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공개 방송에서는 당일 주도주에 대한 매매, 실전 매매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주도주 단타 매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 장 전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끝나고 제가 USB 신청 방법도 노란톡방에 공개를 해드리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제가 오늘과 내일만 방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방송은 수요일과 금요일은 너튜브에 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만 들어올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온라인 무료 방송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공부방에 함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7777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또 유익한 시간 함께해 주신 해설위원님과 인사드려야겠네요. 이용준 해설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한낮 더위로 여러분들 굉장히 지치셨을 텐데요. 내일도 이런 더위는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고 내일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희가 파이팅 해드릴게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이었습니다.